배추가 도착하자마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배추 하차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당일 사용할 분량을 제외하고는 0도에서 4도로 맞춰진 저온실로 이동. 사용 전까지 신선도를 유지해 줍니다. 요새는 배추 이제 들어올 때 가지고 매일 들어옵니다, 지금. 차 내리는데 그냥 1시간 20분 걸려요. 그럼 7차 내리려면 하루 종일 이것만 내리시겠네요? 네, 내려야 되겠어요. 배추뿐 아니라 김장 재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날이면 종일 하차 작업만 하기도 한다네요. 요즘처럼 김장철이면 아침 일찍 작업도 시작되는데요. 가장 바쁜 곳이 배추절임장입니다. 워낙 배추양이 많아서 절임 배추만 맡은 작업자들이 따로 있는데요. 배추의 상태에 맞춰 소금의 양과 시간을 조절합니다. 보통 4, 50톤 가량을 절이고 있고 절임은 16에서 18시간으로 긴 시간을 소금에 절이면 배추의 조직감도 살아있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 배추를 절이는 사이 한쪽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김장용 무김치 손질 작업. 천수무 김치를 담글 거예요. 일반 무보다 천수무가 조직감이 더 치밀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오래 익혀 먹어도 무르지가 않고 그래서 겨울철에 김장김치와 함께 먹기에 딱 좋은 김치예요. 주로 동치미를 담거나 김장용 배추김치와 함께 석박지를 담는 데 쓰이는데요. 칼이 잘 안 들어. 네, 이게 조직감이 워낙에 치밀하기 때문에 저장해 놓고 먹기 좋은 무김치는 애벌 세척을 시작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애벌 세척은 표면에 붙은 불순물이나 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데요. 여기라면 여기. 네, 이렇게 더러운 거 긁어드리는 거예요. 무는 하나부터 10까지 손으로 해야 하는 수작업. 배추김치보다 손이 많이 가는 게 무김치라는데요.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면 준비 끝. 양념을 넣어야 되니까요. 종일할 때도 있고 우리 한 8시간. 차곡차곡 쌓아주면서 켜켜이 소금을 뿌리는데요. 한 번 절이는 양이 300kg 정도가 됩니다. 절임이 끝난 배추는 세척을 하는데요. 가장 고된 세척 과정은 기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더블로 해가지고요. 한 5단계요. 세척 후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이물 때문에 손절하고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한 개씩 다 열어야 돼요. 이렇게 꼼꼼히 해야만 돼요. 벌 같은 거네, 벌. 작은 이물질 하나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자들. 5단계 기계 세척과 검수, 마지막 세척까지 거쳐야 절임 배추 준비가 끝이 납니다. 집에서나 김치 공장에서나 고데기는 마찬가지네요. 다른 점은 동일한 맛과 품질을 위해 각 과정마다 전담자가 있다는 점인데요. 그중에서도 양념 관련 작업은 경력이 오래된 작업자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열두 가지. 저희는 다 100% 이게 다 국산이에요. 이게 시원하고 또 감칠맛도 나요. 그래서 깊은 맛이 나죠, 익으면. 2시간 정도 끓여야 돼요. 오래 두고 먹는 김장김치는 숙성 과정 동안에도 맛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 때문에 육수 역시 신경을 쓰는데요. 깊은 맛을 내기 위한 재료의 조합과 비율은 특허까지 받은 비법입니다. 육수는 한 번에 450리터가량 끓이는데요. 배추김치 20톤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분량.
푹 끓여서 감칠맛이 올라온 육수는 건더기를 걸러내서 식혀둡니다. 같아 이제 양념합시다. 영양고춧가루가 써요. 아, 영양에서 나온 고춧가루요? 네. 양파입니다.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 아, 이렇게 끓여서요. 찹쌀풀입니다. 여기에 육수와 또 하나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다는데요. 이거 전복하고 청양고춧가루, 청양고추 갈아서 만드는 거. 전복은 감칠맛을, 청양고추는 깔끔한 매운맛을 내기 위한 특별 비법이라고 합니다. 잘 혼합한 양념에 무채를 섞어주는데요. 무채는 양념의 무게에 맞춰 일정한 비율로 섞어주면 기본 양념 완성.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한 갓과 여러 가지 재료가 추가되는데요. 갓도 들어가고 대파도 들어가고 쪽파도 들어가요. 저희는 이제 시원한 맛을 위해서 대파를 추가로 넣고 있어요. 속 재료들을 잘 섞어주면 시원하고 칼칼한 맛의 양념 완성입니다. 김장철에는 포기김치만 하루에 50톤을 만들 정도로 바삐 돌아가는 이곳. 물량을 맞추기 위해 양념을 버무리는 일도 기계의 도움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기계 덕분에 힘은 덜 들지만 일정한 속도로 나오는 양념을 버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속도에 맞추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무리는 작업 대부분은 경력자들이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배추로 혼합하는 거요. 양념하고 배추하고 혼합. 아, 근데 이거 다 묻혔는데 혼합을 또 해요? 예, 골고루 다시 묻게. 우리의 밥상을 1년 동안 책임질 김장김치인 만큼 과정을 더 거치더라도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탐지기까지 거치면 김장용 포기김치가 완성됩니다. 김치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한 14일 정도 지나서 완전히 익은 다음에 먹으면 맛있습니다. 포기김치가 끝나기 무섭게 무김치 버무리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칼집는 속까지 양념을 버무려야 하는 천수무 김치는 오로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가운데다 이걸 양념을 팍 넣어서 이쁘게. 보기 좋은 쪽이 먹기도 좋다 그랬잖아요. 아, 예쁘게요? 예. 조직이 치밀해 오래 두고 먹어도 아삭거리는 천수무 김치. 양념이 잘 배게 하려면 무 깊숙한 곳까지 넉넉하게 양념을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김장철엔 평소에 비해 작업량이 많아 쉴 짬도 없이 일이 진행되는데요. 그 치열한 작업의 흔적이 곳곳에 선명합니다. 김치 냄새 같은 거 배지 않아요? 양념 냄새? 냄새 나죠. 대중교통 이용할 때. 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얼굴도 튀기고 하잖아요. 네. 그럼 뭐 어제 김장하고 오셨어요? 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맛있게 만든 김치 또 다른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네. 즐거운 거죠. 아, 그래서 즐겁게 하고 계세요? 누군가의 밥상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정성을 들이는 작업자들. 덕분에 조금 편하게 김장김치를 맛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건 무가 싱싱하면서 아삭거리고 싱싱해요. 과일 맛 나는 정도로 아삭하면서 맛있어요. 쉬는 시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꼼짝 않고 김치를 만들었던 작업자들도 잠시 숨을 돌리는데요. 네. 네, 여기 다 젖었어요. 맨날 빨래 하시겠네요? 그럼요. 눈에 지금 피로가 가득하신데요? 일하다 보면 그래요.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김치 종류만 33가지. 그중 하나가 조기가 들어가는 김치라는데요. 이거 이렇게 썰어.
조기예요. 흑산도 참조기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바로 잡은 거 생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김장김치 하려고요. 이 조기 내장을 한번 보면 깨끗해요. 이렇게 깨끗해요. 이 조기 내장이. 뭐가 없죠? 이제 흑산도가 외갓집인데 그 흑산도는 옛날에 조기 파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기 파시 때가 되면 길에 굴러다니는 게 조기였어요. 아, 그래서 김치에 넣은 거예요? 아, 그러면 옛날에 해먹던 거를 그냥 이렇게 그 사업으로 연결시킨 거네요? 네네. 어떤 음식보다 지역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 있는 음식인 김치. 젓갈의 종류뿐 아니라 사용하는 식재료가 특색이 있는데요. 가을부터 자비가 시작되는 참조기는 흑산도 김치에 사용되던 식재료였습니다. 이 김치는 네. 딱 11월부터 네. 내년 1, 2월까지 이게 이제 조기가 떨어지면 안 단 거예요. 이게 조기 김치 육수예요. 조기 자체가 단백질도 많고 아주 그 감칠맛이 풍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된 조기김치의 맛을 위해 육수와 양념은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잘 우러났어요? 급속 냉동된 조기는 충분히 해동해서 사용합니다. 큰 놈, 살 많은 놈, 손들라고. 조기는 통째로 넣기도 하지만 살만 발라서 쓰기도 하는데요. 살이 부드러워지라고. 부드럽게 만든 생선살을 잘게 썰어 양념을 해줍니다. 마늘과 고춧가루, 깔끔한 매운맛을 위해 넣는 재료가 하나 더 있는데요. 마른 고추, 고추씨, 구수한 맛이 나죠. 매콤한 맛과. 조기에 양념이 잘 배도록 섞는데 이때 살이 물러지지 않도록 살살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조기김치를 담을 때 쓰는 풀도 좀 다른데요. 찹쌀이 아닌 보리를 사용합니다. 보리가 당화작용을 하면 김치가 네. 아주 속수는 청량감이 아주 풍부해요. 아, 청량감이요? 육수와 고춧가루에 마늘과 간 양파까지를 넣고 잘 섞어주면 배추 속 양념 완성. 이제 속을 꼼꼼하게 채워주면 되는데요. 양념을 잘 바른 다음 양념한 조기살을 켜켜이 넣어줍니다. 무채 대신 얇게 저민 무를 쓰는 것이 조기김치의 특징. 마지막으로 배추의 절단면을 무로 덮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공기랑 접하면 김치가 금방 맛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기랑 접하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면은 김치가 오래 두고 먹어도 김장김치니까 시원한 맛으로 유지하고. 담백하네요.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네. 한 20일 이상 숙성시킨 다음에 그때부터 잡으면 아주 좋은 김치,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그럼 막 이제 맛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조기는 살만 저며 쓰기도 하지만 통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미리 손질해 세척까지 마친 조기. 여기에 고추씨를 섞은 고춧가루와 소금으로만 양념을 합니다. 조기 김장김치 하려고 네. 조기젓 담는 거예요. 아, 이거는 조기 젖이에요, 젖. 김치와 조화롭게 하기 위해 기본 양념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소금을 더하면 완성. 10년 이상 간섭된 소금. 그냥 아주 과자처럼 바삭바삭하잖아요. 물기도 없고. 예, 이 나쁜 그 쓴 간수가 다 까지는 거예요. 김장김치용 조기 젓갈도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하는데요. 조금
염도를 잘 맞춰야 이게 맛있는 젓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 간은 내가 꼭 해야 돼가지고. 양념한 조기는 맛이 들도록 3, 4일간 숙성을 거칩니다. 굵어요. 금요일 날 한 거라 한 4일쯤 됐을 거예요. 이게 간이 잘 뱄을 거예요, 아마. 싱싱하거든요, 이렇게. 그렇다고 생조기도 아니고 딱 적당해요, 이렇게. 맛이 든 조기가 준비되면 본격적인 작업도 시작됩니다. 어종이 풍부한 흑산도에서 먹었던 조기 김치. 통조기와 함께 감칠맛을 끌어올려줄 특별한 재료들이 들어가는데요. 생새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 오징어. 거기에 맛을 더해줄 새우젓갈까지 넣어 양념 완성. 정성 들여 버무릴 일만 남았는데요. 사먹는 포장김치가 발달하면서 흔히 먹는 김치 종류 외에도 특색 있는 김치도 다양하게 맛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특이다 이렇게 김치하고 이렇게 끓여서 지져서 엄마들 말로 지져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조기를. 그러면 이제 젓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뜯어서 먹거든요. 두툼한 무와 양념된 조기가 곁들여진 조기김치. 어떤 맛일지가 궁금한데요. 조기살을 저며서 넣는 김치가 조금 더 할머니가 옛날에 담가주던 그 옛날 맛이 납니다. 좀 더 깊은 맛이 난다고? 네네.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설탕도 안 쓰거든요.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옛날식 감칠맛이 납니다. 매년 새로 만든 조기김치 중 일부는 따로 저장을 해두는데요. 향기 좋다. 조기, 옛날 조기 김치야. 잘 익었다. 엄청 톡 쏘네. 속일까 한번. 봐, 이게 조기가 들어간 거예요. 어디? 여기. 하얀 거. 이거 귀한 김치야. 이거 조기 나온 거 봐라, 이거. 항아리에서 1년 동안 숙성된 조기김치. 맛이 궁금해지네요. 이거다 고기 싸 먹으라고. 엄청 시원하죠? 시원하다. 김치를 만드는 곳이다 보니 김치 맛에 대한 품평회를 자주 여는데요. 오늘 대상은 1년 묵은 조기김치. 잘 됐다. 묵은 김치에 찰떡궁합인 수육도 함께 준비했는데요. 이야, 야들야들하게 잘 삶아졌네요. 해남에서 올라온 햇배추에 묵은지와 수육까지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정말이지 군침이 도는데요. 삭아가지고 깊은 맛이 나요. 좀 톡 쏘는 맛이 나요. 네. 수많은 작업자들의 정성이 담긴 김치 한 포기 덕분에 김장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배추 산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오늘 첫 작업하는 거니까 좀 깨끗하게 잘 좀 해줘. 보통 해남 지역의 배추는 11월부터 한겨울까지 수확이 가능한데요. 첫 수확인 만큼 작업자들도 분주하게 준비에 나섰습니다. 해남 해풍 맞은 배추 첫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풍을 맞고 자라서 이 수분이 쫙 빠져서 배추가 달되는 게 더 유명하죠. 이렇게 해남 배추가 이렇게 속이 노란 게 결이 쪽쪽 이렇게 뻗은 게 이게 맛있는 배추예요. 꿀맛이에요. 김장 배추는 지금 이게 통큰 추석이고 청명 가을이고 그런 것들을 주로 김장 배추고요. 이제 겨울 배추는 겨울 장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아니 이름들이 뭐 청명 가을이요? 네. 그게 종자 이름이에요? 배추 종자 이름이에요. 조직이 치밀하고 속이 꽉 차 묵직한 해남 배추는 시간이 지나도 물러지지 않는 것이 특징 때문에 오래 저장하는 김장용 배추 중에서도 최고로 꼽힙니다. 보통
작업은 5, 6명이 한 조를 이뤄서 진행하는데요. 오늘 몇 개 따야 돼요? 1개 이상. 10,000개 이상이요? 네. 8명에서 많이 할 때는 하루에 한 60톤 정도. 60톤이나요? 12톤으로 한 5대. 못 쓰는 부분은 이렇게 포기시킨 다음에 칼질을 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쁘게. 배추 밑동이 깔끔하려면 칼질을 적게 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이 칼을 사용한다네요. 칼이 왜 이렇게 커요? 이거 작은 거 이거 안 돼요. 이거 큰 거는 잘 안 힘들어요. 면적이 넓고 무게가 있는 칼을 써야 손목에 힘도 덜 들어간다는데요. 속이 꽉 차 무거운 배추도 칼질 두어 번이면 잘라내는 작업자들. 배추 작업자들만의 노하우라네요. 한 번 시작하면 허리 필 새 없이 계속되는 작업. 그야말로 쉴 짬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어느 정도 배추 수확을 하면 배추 담을 준비를 하는데요. 배추 망 집어넣는 틀. 망을 이렇게 틀에다 해서 집어넣어야 이러기가 편안해서 망틀을 다 이렇게 하나씩 갖고 다녀요. 배추를 3통씩 넣는데요. 한 망에 보통 9kg 내외지만 이날 배추는 11에서 13kg 사이. 꽤 묵직합니다. 보통 일꾼 한 팀이 배추 수확과 망 포장까지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나 오늘 800개만 담아요. 일당을 배추 망 한 개당 가격을 매겨서 계산하다 보니 휴식 시간까지 아껴가며 일을 하는데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허리 많이 아파요. 잠깐 허리 한 번 편 후 다시 시작된 작업. 오늘 안에 10,000개가 넘는 배추를 출하해야 하는 상황. 서둘러야 합니다. 배추망이 어느 정도 쌓였다 싶으면 등장하는 1톤 트럭. 운반 전용 차량입니다. 거의 10kg 가까이 되는 배추망을 옮기는 작업자를. 배추 출하는 옮는 것도 일이지만 상차하는 것도 부대인데요. 세차 오른발에 세차에 3,000만. 1톤 트럭 한 차에 100망 정도 실리니 3,000망이면 30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셈. 쉽지 않겠네요. 작은 차에다 실어가지고 저 오른발에 실어가지고. 배추밭 진입이 어려운 5톤 트럭 대신에 배추를 옮기는 역할인데요. 거의 1톤을 꽉 채워 운반하다 보니 낮은 턱 하나도 쉽게 넘지를 못하네요. 후진으로 겨우 차를 빼냅니다. 이제 큰 트럭으로 배추를 옮기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힘뿐 아니라 기술이 필요한 작업. 배추를 잘 쌓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10망을 실는데 한 차에 5톤 차에 배추가 커갖고 사이즈가 950망. 처음에는 사람 같으면 이거 힘들어 못하죠. 평생 20분만 해갖고 몸에 배가지고 네. 얘는 66이고 네. 난 66이고 아유, 힘들지 안 힘들어요.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허리 아프고 팔목. 배추를 꽉 채워 싣는 데만 2시간은 좋게 걸립니다. 식사하시게요. 1분 1초가 바쁜 출하 시기에는 점심도 빨리 먹을 수 있는 메뉴로 간단히 차리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배추입니다. 그냥 와서 놀아라. 노를 짝짝 하고 와라. 예, 맞아요. 무슨 누가 만든 거예요? 아, 맛있다. 해남 배추 이거요. 다른 게 뭐 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먹어본 사람들은 몰라. 하는 거가 이제 맛있던데. 해풍 맞지. 또 비 오면 바닷물이 섞여서 내려오잖아요, 해안가에. 그래서 거기다 맛있어요. 달고. 숟가락 내려놓기 무섭게 상차 작업을 마무리하는데요. 6시간 내지 7시간 해갖고 경기도에 있는 김치공장 가기가. 신선도를 위해 당일 수확한 배추는 당일 배송이 원칙.
서둘러 출발합니다.